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박물관에 가기 위해 당신은 길을 나선다. 인도를 따라 걷다 박물관 앞 모퉁이에 있는 신호등 앞에서 보행자 단추를 누르고 기다린다. 곧 신호가 바뀌고 길을 건넌다. 걸으면서 상쾌한 가을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한다. 오늘은 화창해서 공기가 좋구나. 박물관에 도착한 당신은 화요일 무료 입장이라는 표시를 발견한다. 박물관 안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들른다. 화장실은 말끔하고 청결하며 환경 친화적이다. 칸막이에서 나와 세면대에서 비누로 손을 씻고 빛이 된 티슈로 손을 닦는다. 갈증을 느낀 당신은 박물관의 식수대에서 물을 마신 후 전시실을 향한다. 다른 미래는 이렇다. 당신은 시에서 인도를 관리하기 위해 위탁한 기업이 운영하는 기계에 전자카드를 대고 개찰구를 통과한다. 당신의 위치는 기록되어 20불로 걸을 때마다 1달러가 징수된다. 이동량이 많은 도시는 2달러를 내야 한다. 박물관 앞 모퉁이에 도착하여 당신은 25센트를 넣어 보행자 신호를 작동시킨다. 보행자 신호가 10초를 세면 깜빡거린다. 25센트를 넣으면 20초를 더 쓸 수 있다. 매달 전자카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은 개찰구에서 빠져나와 몰래 인도를 걷거나 차량들이 질주하는 차도를 걷는다. 길을 건너다 사망한 사람 수는 시가 2년 전 기업들의 보행자 권리를 공매한 이후 4배가 되었다. 다양한 이름의 브랜드 명이 새겨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지나간다. 당신은 화창한 공기를 보며 오늘은 신선한 공기가 담긴 탱크를 준비하지 않았다. 박물관 입장료는 화요일에 반 가격이고 갭에서 쇼핑을 얻은 쿠폰을 사용하면 14달러에 입장할 수 있다. 대신 전시실 도처에 있는 갭 광고를 모두 참아야 한다.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들른다. 3달러의 화장실 사용료와 1달러의 비누와 티슈 사용료를 지불한다. 화장실에 나와 당신은 급수대를 찾지만 화장실 매장에서 판매하는 6달러의 물을 보며 갈증을 참아본다. 책에 소개된 미래의 두 가지 전망 속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장소, 우리가 공유하는 시스템, 우리가 공유하는 생각,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는 모두 공유제입니다. 박물관에서부터 맑은 공기, 인도, 물, 공원, 사법제도, 인터넷, 경찰, 명절, 생물 다양성, 위키피디아, 공교육, 대중교통, 우주, 대양, 방송 전파 등 모든 이에게 속하는 귀중한 자산을 공유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유했던 자연과 문화, 제도, 기술 등 인간이 공유했던 유산들이 점차 사라지고 사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에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무료로 물을 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공유지가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공장 폐수의 90%가 정화되지 않은 채 강, 하천, 연안 해역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인도, 러시아 표층수의 75%는 식수로도 씻는 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 농업과 공업 생산, 생산품으로의 물 수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공유제인 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지표수는 절반이 되지 않으며 그나마 남은 물도 점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제 파괴에 맞서 물은 지구의 것이고 모든 종의 것이고 미래 세대의 것이다를 외치며 물 지킴이 운동을 벌이는 공동의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드슨 강 지킴이는 허드슨 강을 공해 기업들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상업적으로나 취미로 고기를 잡던 시민들이 모여 196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목수, 인부, 전기기사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여가 공간이자 삶의 터전인 허드슨 강이 펜 센트럴 철도회사의 기름 유출로 피해를 받자 정부 기관이 나서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저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은 이렇게 대해서 안 됩니다. 였습니다. 결국 강에 대한 권리를 찾을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맞서는 것임을 알게 된 이들은 하천 오염이 불법이며 벌금의 절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법적 근거를 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허드슨 강 어부 협회를 조직하여 강을 오염시키는 모든 공해기업들을 추적해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포상금 수령자가 되었고 이후 미국의 거대 공해기업들을 상대로 400건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제기하며 강의 환경 개선에 약 4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받은 포상금으로 보트를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강 지킴이를 어부중 고용하여 강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현재 허드슨 강은 북대서양 지역에서 가장 어획량이 많고 풍부한 생물 자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공유제의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경제에서 자연 생태계가 공헌하는 금액은 2조 달러로 추정되며 잠재적 가치는 34조 달러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수치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외에도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유산들, 수십 세기에 형성된 정치체제, 법률,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공유제들이 사유화되고 그 가치들이 파괴되어 결국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